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전국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라고 밝혔으며 이는 작년보다 0.3%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17%, 광주 9.77%, 대구 6.57% 순으로 예정 상승률이 높았고 울산, 경남, 충북 등은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난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2,380건에서 1,889건으로 20.6%가 감소한 반면 증여는 1,205건에서 1,511건으로 25.4%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등포구는 전체 아파트 거래 325건 중 증여가 198건으로 61%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송파, 마포, 은평, 용산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HOSI 전망치는 62.7로 전월 대비 8.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HOSI 조사 이래 첫 70선대로 주저앉은 서울은 전월 대비 5.8포인트 하락한 72.7로 2개월 연속 70선대를 유지했고 전북은 단기간에 지역 내 입주 물량이 집중되며 첫 40선대로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4%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일부 지역들의 이 급등세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만 같은데요. 아파트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해 봅니다.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국을 다니는 남자 지금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국토지개발원의 정현훈 본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나는 토지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또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신이 나는 토지 이야기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이제 전국남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한도 역시 전국의 각 곳에 있는 곳에 있어서 얼마나 또 즐거운 얘기들 한번 풀어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신이 나는 토지 이야기 시간은 특히나 요즘 이제 봄 시즌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이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요즘 뭐 공시지가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뭐 상승을 한다, 이런다, 저런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이럴 때일수록 즐거운 호재를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동산이 좀 쉽고 재미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소식은 좋은 호재를 해야 되는데 호재 중에서도 어중간한 그런 호재가 아니라 국가가 진행을 하는 이런 확실한 호재를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공유를 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확실한 호재들은 부동산이 오르지 말라 그래도 계속 올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제가 요즘 즐거운 소식 중에 국가 균형 발전 중에서도 지금 국가 균형을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떠오르는가, 그중에서 벌써 네 번째 시간에서 오늘 전남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은 우리가 관심을 참 깊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때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 그런 겁니다. 자, 강남도 지금의 강남이 되기까지 영동인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영동이라고 자체도 안 불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발전하고 개발하고 발전을 하다 보면서 지금의 강남이 됐다는 거야. 근데 강남이 되고 나서 관심을 가지시면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균형 발전 부분에서 지금 2029년까지 해서 꾸준한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전남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전남을 가지시는 분들은 분명히 부자가 되실 수가 있고 행복해지실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전남 편을 좀 재밌고 즐겁게 한번 시청자님들한테 콕콕 집어서 중요한 요소들만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을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겠다는 이 정부의 프로젝트에 맞춰서 저희가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어보고 있습니다. 정현훈 본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전라남도로 가서 조금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라남도에 이렇게 주목을 해야 할까요? 자, 왜 전라남도에 주목을 하느냐? 왜 전라남도에 주목을 하느냐? 자, 전라남도에 지금 주목을 하시게 되면 부자가 되실 수도 있고 행복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라남도 쪽에. 자, 국가는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서울 외에 다른 지방 지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고 뚜렷한 지향점이 있는 부분에서 특히나 이 전라남도 쪽에 지금 호재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호재가 완성이 되면 늦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호재가 지금 별로 어찌 보면 전라남도는 다른 이미지로서 좀 멀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분명히 해외여행은 잘 다니신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한나 하늘 아래서 지금 2시간이면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해지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는 호재가 매우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호재를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고 더불어서 일자리 또한도 역시 꾸준하게 계속 투자가 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동반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전라남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지금 이때 관심을 가지셔야지 내가 부자가 되실 수가 있고 행복해지실 수가 있고 더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당당하게 너 어디 취직해? 엄마 아빠가 집 하나 해줄게. 손주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한 상가 소유, 막연한 아파트 소유는 누구든지 간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는 분명 아파트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소유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강남이 순식간에 강남이 된 게 아니라 그전에 영동이었었고 그전에는 이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개발을 하면서 지금의 강남이 됐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어디를 손댄다? 전남을 손대고 있다. 그래서 시청자님도 오늘 저와 함께 이 전남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투자 팁 포인트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투자 팁, 꿀팁인데 자 보세요. 자 광주 같은 경우는 이 전라남도 지역 중에서도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부자분들은 어떻게 소유를 하셨냐. 전남도청이 광주 이 충장로라든가 금남로에 있을 때 한창 활발할 때 이 도청 주변에 소유하셨던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행복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남 이제 나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나주 같은 경우에는 이 혁신 도시가 나주에 들어가기 전후에 소유를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전부 다 부동산이 투자가 쉽고 전부 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여수광양 순천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주먹 자랑하지 마라, 얼굴 자랑하지 마자 라고 했던 그 지역들인데 결국은 이 여수라든가 광양 같은 경우도 언제 내가 소유를 하셨었어야 돼요. 제철소가 들어갔을 그때 내가 소유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전부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광주가 전남도청 주변으로 해서 동구가 엄청나게 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동네에 있는 나는 곡성이 좋아 하면서 곡성에 있는 걸 투자를 하시고, 자, 혁신도시가 나주에 들어가서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옆 동네인 화순에다가 갑자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럼 여수광양 순천에 분명히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국가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구례를 갑자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좀 감성적이면서 좀 스스로 혼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혼자를 하시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개발 호재가 들어가는 시그널이 있는 그 지역에 정확히 그 지역 중에서도 오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르는 곳을 소유하셔야지, 올바를 때 올바른 지역에 소유를 하시면 이 전남에 부자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라남도는 곡창지대 부분에 있어서 농사 짓다가 갑자기 부자 되고 임야 소유하다가 부자 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최근에 개발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전남을 이런 시각으로서 기회의 장으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행복해지실 수 있다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전라남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남에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순천, 목포, 나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 어느 지역부터 좀 가서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공부를 해볼 거냐. 자, 전남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전국에 계신 분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지역, 더불어서 전남의 금강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월출산이라든가 그리고 유달산 부근에 있어서 밥상과 좀 관광해서 한번 등산하는 용도로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전라남도 중에서도 오늘 포커스 두 지역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광주 지역과 더불어서 이 목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1조 원대, 1,000억 원대, 4천억 원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투자가 이 광주와 목포권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곳에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주와 목포 중에서, 자, 컨셉 중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대도시, 전남의 대도시인 광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를 보셔서 이 지적도를 간단하게 보시다 보면, 자, 과거 도청이 있었던 이 동구 쪽을 보시게 되면 충장로, 금남로 부근에 있어서 상업지가 많고 도시가 일찍이 좀 깨어지게 되면서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자, 이 선상에서 점점 이렇게 도시가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송정역이 생기고 천단, 1지구, 2지구, 3지구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서 광주가 엄청나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이 상무지구와 공항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에서 광주는 무엇을 지금 도모를 하고 있냐. 자,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좋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트렌드와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결국은 광주가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가 생기게 되고 투자가 되고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 도시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가 충장로나 금남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농촌 지역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도시 지역 바깥쪽에 있는 이런 광주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빛가람 더불어서 북쪽으로는 첨단 3산단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첨단 지구, 세 번째 지구가 확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자리가 저 농촌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청자님들? 농사 짓다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도 부동산이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합이라든가 좀 약세, 좀 하락적인 거를 기본적으로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참에 어떻게 하셔야 돼? 농사 짓다가 부자가 생기시는 분들은 막 갑자기 순식간에 막 어떤 벼락을 맞으시고 돈벼락을 맞으시는 거야. 같은 벼락을 맞아도 이런 돈벼락을 맞으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광주 중에서도 이런 농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국가가
현대 대기업에 대한 관련해 현대차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일자리가 들어간다라든가 아니면 더불어서 새로운 일자리 생산 부분에 있어서 2만 7천여 명 정도의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농촌 지역 계속 농사 지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나무 심던 곳을 나무로 보존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는 농사를 짓던 곳이 어떻게 돼요? 상업지가 되고 주거지가 되고 공업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의 차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분명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농촌 지역들이 이런 국가의 개발을 통해서 그대로 농사 지으면서 안주하던 곳이 아니라 자, 전라남도가 그중에서도 광주가 자, 이제 밥상 나 그만 책임질래. 이제는 일자리, 공장,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변모를 통해서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는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주택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토지도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된다는 부분 시청자님들한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광주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앞으로의 모습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광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목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목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남도에 그 아름답고 찬란한 이름 바로 이 목포입니다, 목포. 자, 우리 시청자님들 목포 하면 생각나는 게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으실 건데 자, 첫 번째 목포는 뭐뭐다 우리 시청자님들? 목포는 항구다. 자, 목포 하면 또 무슨 산이 떠올라요? 바로 유달산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목포는 항구도시 유달산 이미지 부분에서 등산하기 좋고 어찌 보면 낚시하기 좋고 그래서 목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목포는 이렇게 터를 바로 바닷가 옆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항구도시 목포가 서쪽으로는 낚시도 하고 수산물 수출입도 하고 일찍이 이런 물을 끼고서의 개발 발달이 많이 된 곳이죠. 그럼 동쪽에는 뭐가 있냐? 동쪽에는 광활한 농지 그리고 평야가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목포 구도심의 오른쪽은 농사 짓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포가 어느 순간 달라져 버렸어. 농사 짓던 농지라든가 평야라든가 임야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광주에 있던 도청을 이 전남 도청을 목포 오른쪽 동네 남학이라는 곳으로 끌어오게 되면서 농지를 없애고 평야를 없애고 주거지를 만들고 상업지를 만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목포 남학 쪽에 부자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목포가 오른쪽 농사 짓던 농지들이 절대 농지들이 점점 주거지와 상업지로 바뀌게 되면서 최근엔 또 대기업도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사는 농업시대 사회에서 지금 변모를 해서 목포가 오른쪽은 상업지 주거지로 바꿨고요. 그러면서 부자분들이 생기시고 그러면 낚시와 이런 수출입 부분에 있어서 수산 관련해서 이 목포가 뭘 하고 있냐. 수산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수출 수입 수산 산업 단지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대양일반 산업단지 내 이 안쪽으로 해서 구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이 가득한 이점에서의 목포 항구도시 부분에서 이 수출입과 수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목포는 앞으로 도시가 계속 끊임없이 첨단화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학 신도시에 대한 발달, 하당에 대한 발달, 목포 구도심에 대한 발달, 더불어서 유달산 부근에 있어서 무슨 개발이 되고 있냐? 관광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케이블카 또한도 역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수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중국이 막 관여를 하고 뭐하고 막 오고 가고 막 넘고 하잖아. 그러면 이 목포를 통해서 수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더 강화를 해서 중국이 더 이상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발달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창출,
그리고 목포가 조금 더 첨단화 도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국가가 투자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예정된 부분에서 지금 1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포 주변에 있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이런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행복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가 주택시장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개발을 통해서 먼저 2, 3년 동안은 토지 소유하신 분들이 행복해지신다. 그 이후에 주택시장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산 관련 부분에서의 첨단 투자가 되고 있다. 자, 더불어서 이 수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서 목포는 이런 유달산이라든가 항구, 물이 가득한 부분에서 이 관광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하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서울이라는 도시와 더불어서 이런 제주라고 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결국 다 관광 요소가 같이 함께 겸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77번 국도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하나의 연결망을 통해서 서남해안 부분에 있어서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 그 중심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목포 권역이다. 그럼 관광 벨트를 국가가 구축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 도로, SOC에 대한 개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곳은 해저 터널이라든가 새로운 다리라든가 그리고 도로라든가 이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태 백야 지점 그 특히 제일 중요한 이런 화원 지역 같은 곳들이 호재가 가득한 곳들이죠. 그럼 이런 곳들은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화원을 찝고 그리고 이런 화태 같은 곳을 찝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때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제주 또한도 역시 어찌 보면 보시게 되면 이런 하르방, 해녀 이런 이미지 부분에서 누가 부동산 투자할 생각을 했겠어요. 돌하르방 보러 갔지, 호텔 리조트 묵으러 갔지. 근데 어느 순간 투자처로서 관심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제주에 투자를 하니까 부동산이 오르니까 투자 열풍이 일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중국 사람들까지 오게 되면서 제주도라는 이런 자그마한 섬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지나고 나서 주변 지인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나서 후에 혼자 공부 다 하고 나서 그럼 호재가 일어나고 나서 보통 5년 뒤에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이 균형 발전에서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전서부터 개발 발전을 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결국 이런 그림이 2025년에 완공이 돼요.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2025년에 관심 가지시는 게 맞아요. 이보다 조금 일찍 2019년 올해 관심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2, 3년 동안 꾸준히 오릅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의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2025년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시청자님들께서 결국은 이런 전남을 통해서 국가가 전남 지역에 있어서 600만 정도의 관광 인프라를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확실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보상을 하면서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으니 지금도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런 지역을 확실하게 빠르게 관심을 가지셔서 행복해지실 수 있고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내 자녀한테도 손주한테도 즐거운 부동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포는 수산업과 관련된 이 로 인해서 광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 많은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광주와 또 목포에 투자하기 전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를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면 자, 투자는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항상 말을 법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말을 항상 쉽게 해드려요. 투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투자는 쉽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쉽게도 아니고 아주 쉽게 하셔야 돼요. 그럼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은 두 개예요. 자, 첫 번째, 혼자 하신다. 두 번째,
는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 그 혼자 하시게 되면 방법 참 많아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지인한테 물어보고 그냥 동네 부동산에 물어보고 그냥 인터넷 쳐보고 기사 보고 이게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하시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문가와 함께 하면 좋은 장점은 뭐냐면 제가 전국남인 특징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뭐예요? 제가 굳이 추천을 드린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데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전국의 투자처 중에서 뭐런 가덕도라든가 뭐 대구공항이라든가 수많은 호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반인 분들은 무슨 투자를 하시냐면 투자를 하고 기도를 하시는 기도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아, 내가 했으니까 돼야만 해. 아니죠. 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죠.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곳에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청자의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고 되기를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투자를 아주 쉽게 하시는 보는 곳은 되는 곳을 간단 말이에요. 되는 곳. 내가 찝어서 될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가장 호재가 가득한 곳에 통해서 비교를 해드려서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서 더 이상 이제 2019년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집에서도 떵떵, 밖에서도 떵떵 하면서 좀 가문의 영광을 올해는 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런 소유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지금 전남을 관심 안 가지시면 나중에 아차 하면서 아차상 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확실한 곳을 관심을 가지셔서 항상 즐거운 투자, 모든 부동산은 때가 있습니다. 선입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지금 때 어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가. 저는 과감히 전남 지역 중에서도 오늘 얘기해드린 지역에 관심을 크게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에 있는 국가균형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정현훈 본부장님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본부장님이 다음 주에 또 무료 세미나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정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똑똑 해결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현훈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분석과 불황을 이기는 성공 투자 전략을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고요. 3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세미나는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제이스퀘어 호텔 2층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3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 02-3153-260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 가능하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알찬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똑 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달 대비 약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똑똑 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을 다니는 남자죠. 정현훈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요. 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투자 금액 등 정확한 정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먼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문의해 주신 집원이요. 경남 진주시 지편면 장흥리 419-5번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으신가요?
네네. 아, 그래요? 어떤 부분 궁금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게 산 지가 좀 10년이 넘었는데 네. 계속 이걸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10년 정도 보유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하셨어요. 전문가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진주시에 있는 토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진주를 가는데 진주에 있는 걸 보유하셨네. 네네. 자, 진주가 개발이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 도로서부터 뭐 혁신도시, 진주 역세권 수많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기대를 하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자, 보시게 되면 딱 봐도 농사짓기 좋거나 좀 나무 심기 좋은 그냥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 그러면 이런 곳이 농촌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임야가 저게 뭐가 될까? 막연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런 농촌을 보게 되면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 그중에서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냐면 시청자님. 네. 자, 진주가 지금 과거에 도청이 또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경남도청이 또 올 때는 진주가 잘 됐어. 근데 경남도청이 또 나갔을 때는 또 힘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경남도청이 창원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시청자님 부동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시청자님. 아, 네네. 그래서 이 검은색이 경남도청 서부청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 주변은 개발이 잘 돼요. 자, 이 남쪽을 보시게 되면 초전지구 아시죠, 시청자님? 네네. 자, 여기 있는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곳이 절대 농지들입니다, 시청자님. 네. 이 절대 농지들이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서부청사 중심으로 해서 이게 사방팔방 지금 다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 아,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혁신도시가 진주에서 동남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진주 역세권 부근이 열심히 개발을 하게 되면서 진주에서 부자 되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이런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시청자님 토지가 멀지 않으세요. 네. 저 시청자님, 저는 조언을 과감하게 드리면 앞으로 2년만 더 소유하시게 되면 시청자님 부자 되실 것 같아. 진짜 제가 장난으로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자, 보시면 자, 여기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주변에 개발할 토지가 이제 몇 개 없어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여기에 자리에 있고 자, 그럼 지금 제가 표지해 드리는 게 이 초장동 주변에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 다 개발됐단 말이야. 그럼 네. 10만 원 하던 게 막 1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간단 말이야. 아, 그러면 왠지 서부청사 남쪽에 있는 것도 개발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게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네.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데 그 주변이 전부 다 농지야. 아, 네. 그러면 이 농지가 개발하기가 쉬워요? 농지가 투자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건물 지어진 게 투자하기가 쉬워요? 농지가 농지가요. 투자하기가 쉬운 거예요, 시청자님. 네네. 네. 그래서 이 네모 그려드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너도 나도 사겠다고 난리야. 아, 그래서 이게 2년 안에 빠르면 2년 안에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동그라미도 오르고 네모도 오르면 시청자님 토지로 관심이 순식간에 갑니다. 아, 그래서 2년 뒤면은 시청자님 진짜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서부청사 서북쪽 아니면 동북 쪽으로 뻗어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시청자님 2년만 즐겁게 보유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엄청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네. 전문가의 조언일 뿐이라는 거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주에서 연락을 주셨었는데 또 진주에서 무료 세미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일정, 저희가 알려드리는 일정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의해 주신 주소가요. 시흥시 대야동 284번지고요.
지금 영남 2차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맞으신가요? 영남 아파트는 1차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아들내미가 이 집을 역세권이라고, 일본 거리 역세권이라고 얘기해서는 15평짜리 1억 7,800을 줬대요. 너무 비싸게 주지 않았나 싶어서. 네. 앞으로서는 뭐 내년에 시공을 하고, 앞으로서는 뭐 지어가지고 5년 동안 걸린다 그러더라고. 이제 평소 크게 놓으면 자기가 조금 더 주고 뭐 사든지 뭐 한다 하면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해놨거든요. 네, 아드님이 지금 매입하신 거예요? 네, 예. 언제 하신 거예요? 올 2월 달요. 올 2월에 얼마 안 됐군요. 예, 예. 네, 앞으로의 전망과 또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예. 네, 시흥 대야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시흥에 있는 아파트를 문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남 아파트 보유하셨는데 예. 자,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 시흥이 농사 짓기 좋고 이렇게 좀 절대 개발이 안 되는 그린벨트로 다 있었는데 이런 은계지구도 개발이 되게 되면서 네. 이런 철도도 놓이게 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시청자님. 예, 예. 자, 그래서 결론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결국은 시흥 대야역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영남이라든가 1차, 2차, 3보 그리고 벽산 이런 아파트들이 2013년도서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시청자님 욕심만큼 많이 안 오르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얘가 중요한 이제 뭐 건 조금 지금 갖고 있으면 뭐 하나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뭐 제가서는 역세권이고 일본 거리고 해서 네. 사놨고 앞으로 전망을 본다고 사놨는데 너무 비싸게 주면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까 뭐 어쩔까 싶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권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망은 괜찮으세요, 시청자님. 예, 예. 근데 중요한 게 제가 항상 일반인 분들한테 부동산을 자산관리라고 투자를 하실 때 주택이랑 토지를 항상 같이 보라고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시청자님. 자, 그럼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앞에 시흥 대야역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럼 시흥 대야역이 생기게 되면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시흥 영남 2차라든가 1차라든가 3보라든가 청구라든가 대야 벽산이라든가 이런 우성 아파트들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자, 이러면서 이 주변으로 은계지구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많이 지어졌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영남 아파트나 3보나 벽산이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오르는 거고 안 되면 안 오르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근데 내년에 시공을 한다고 저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시공해야 하는 거지. 남 그쵸, 부동산 그쵸, 말만 그쵸. 믿고는 뭐. 자, 그러면 예. 지금 규제가 시장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오른쪽들 같은 지금 제가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밀당을 한단 말이에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자, 그런 와중에 이런 시흥 대야역 왼쪽에 보시면 이런 임야라든가 농지들이 있어요. 예. 자, 시흥 영남이랑 삼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어쨌든 상승하는 와중에 이 북쪽에 있는 농지라든가 임야는 값이 쉽게 올라야 안 올라요, 시청자님? 쉽게 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어쨌든 아드님께서 이걸 투자를 하신 거든 뭐 거주를 하신 거든 하신 거잖아요. 예. 그 중요한 건 어쨌든 이곳에 자산이 담겨 있으시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보유를 하셔야 돼요, 시청자. 전망은 괜찮습니다, 시흥이. 근데 시흥에서 부동산을 같은 등기 이전을 하고 똑같은 투자와 자산 관리를 하시더라도 우선적으로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이 행복하시다. 두 번째로는 시청자님처럼 이런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기본적으로 오르니까 괜찮아요, 시청자님. 그럼 집은 자기가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아들내미 가서는 그거 이제 사놓고 뭐서는 거기 이제 내년에 뭐 시공을 한다고 샀는 데서 뭐 한 5년 걸린다 그러더라고, 이 집을. 네, 네. 아파트. 그럼 예. 기본적으로 자산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이제 중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지금은 영남 같은 경우 위치가 괜찮으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요. 이 자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돼야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기적인 5년 관점을 바라보시고 그럼 앞으로 내가 뭔가 투자라든가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이런 호재가 있을 때는 토지가 먼저 올라요? 아파트가 먼저 올라요, 시청자님? 아파트가 먼저 오를까요? 토지가 먼저 오르는 거예요, 시청자님. 네. 토지가 올라야지 아파트가 오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주변은 기본적으로 이런 은계를 소유하신 분들은 신축이다 보니까 좀 오르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럼 그 후에 중간 과정에서 이런 왠지 개발될 것 같은 아이들이 오르는데 결국에는 이 주변에 감싸고 있는 토지들이 값이 막 천차만별로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지금 보유하신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드님께서 보유를 하셨으니까 내년까지는 일단 그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결국은 뭐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은 크지만 중요한 건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전망은 기본적인 밝지만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전망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 네. 괜찮지만요. 내년까지 조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문의해 주신 주소가요. 전남 무안군이고요. 몽탄면 복명리 547번지와 548번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신 거예요? 네, 제가 직장에서 은퇴 후에 네. 기농기촌해서 네. 농사도 짓고 그래서 이 토지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유를 한다면은 그런 자문 좀 구해보려고 이렇게 전화 좀 드렸습니다. 아,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매입을 이미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수 고민으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매입을 하였습니다. 아, 언제 하셨어요? 네, 저 2018년도 하반기에 매입을 했어요. 아, 네. 얼마 안 된 지금 토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토지와 함께 이제 뭐 거기서 거주도 하시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이런 계획으로 매입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쭤볼게요. 네. 네, 무안군 몽탄면에 있는 토지고요. 네. 전망 어떨까요? 네, 몽탄면 얘기 들으니 뭔가 재미가 있고 하는 부분인데 자, 무안에 있는 부동산 소유하셨는데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기농기촌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셨다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 보합이거나 좀 약간 피로감이 누적이 돼 있을 때 기농기촌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40, 50대 정도 되시게 되면 좀 노후에 대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기농기촌도 기농기촌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이 올라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투자로 바뀌세요.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시게 되면.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1차적으로 기농기촌을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면 이런 계획관리냐 아니냐, 그리고 주변에 뭐 물이 있냐 없냐, 그리고 도로가 있냐 없냐, 그리고 모양이 있냐 없냐, 이런 1차원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대부분들을 하십니다. 근데 부동산은 결국은 오르는 게 재미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호재를 찾으셔야 되는데 주변에 큰 호재가 요즘 제가 오늘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전남 지역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서해안 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요 남학 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토지랑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큰 도로 호재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에는 저수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고속도로와 새로운 도로가 개통 예정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주변은 보시게 되면 호남선도 바로 오른쪽에 멀지 않은 곳에 좀 정거장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미래 가치는 분명 풍부하세요, 시청자님.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위치가 좀 아쉬워요, 위치가. 네. 그럼 딱 봐도 주변에 보상이 들어가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새로운 개발이 들어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시청자님 좀만 더 내려오셨으면 지금 저한테 문의 안 주셨을 거예요. 네. 문의를 주시더라도 너도 나도 다 팔라고 해서 문제다 지금. 그럼 너도 나도 팔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시청자님? 얼마나 행복한 얘기입니까? 내가 갑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내가 갑이 되셔야 돼.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재는 있지만 위치가 좀 아쉽다. 그래서 저는 전망을 내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년만 좀 더 보유하세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 관리가 그리고 도로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계획 관리인데 값이 안 오르면 무슨 의미예요? 모양은 이쁜데 그 값이 안 오르면 의미가 없어요. 왼쪽에 물은 가까운데 값이 안 오르면 뭔가 답답하단 말이야. 근데 이와 반면에 주변에 물은 없지만 도로는 없지만 주변에 좀 모양은 이상하지만 부동산 값이 오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청자님? 네, 좋습니다. 그쵸. 이렇게 소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네. 도로가 없어도 뭔가 애매 거시게 한다 하더라도 값이 오르면 행복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기본 한 3년만 좀 더 보유하세요, 시청자님. 네. 3년 보유하시게 되면 주변의 도로교통 호재와 더불어서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이 한 3년 뒤서부터 이제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귀농귀촌 관점에서 시청자님이 너무 일찍 가셨다.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해드리면 한 3년만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좀 가득하시지 않을까? 한 3년만 좀 즐겁게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도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3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도 살펴볼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7번지고요. 우길 아파트 30평형.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요? 라면서 2981번님 문자 주셨네요. 부평에 있는 우길 아파트예요. 단일평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부평에 있는 우길 아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평 우길 아파트 보시게 되면 90년 밑주한 부분에서 780세대, 와, 세대수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부분에서 근처 역을 보시게 되면 이런 부평역이라든가 이런 역들이 주변에 좀 멀지 않게 좀 가까우세요. 그래서 부평시장역이라든가 바로 왼쪽에 있는 역이 이런 역들이 가깝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평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선호도가 좀 기본적으로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평 아파트를 우길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 입장에선 좀 살짝은 좀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좀 값이 내 마음만큼 좀 많이 안 올라서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서남 쪽에 청라라든가 이런 서쪽에 청라라든가 송도라든가 이런 영종 같은 도시들은 순식간에 막 1000만 원이 막 넘어버리고 개발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청 좀 남쪽으로 보셔도 좀 개발이 되고 동남쪽으로 보시게 되면 부천 옥길이라든가 은계라든가 개발이 좀 많이 되고 북쪽은 이런 계양 신도시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호재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 땅값을 많이 올리게 되면서 건물값들이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평구청역 또한도 역시 이런 호재 부분에 있어서 좀 살짝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부평구청역을 보시게 되면 굴포, 먹거리 타운이라든가 과거서부터 오래된 구도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 7호선 연장 부분에 대한 호재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 있어서의 주거시설의 새로운 탈바꿈에 따른 새로운 개발이 예정이 되게 되면서 크고 작은 개발들이 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 이런 부계 4주택 개발처럼 필지들을 이렇게 모아서 새로운 주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곳에 있는 땅값의 가치가 오르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부평구청이라든가 시장역이 크고 작은 개발을 하거든요. 크고 작은 개발을 하게 되면 땅의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급선무는 이런 교통에 대한 호재, GTX-C 노선 또한도 아직도 추진 부분이 좀 있는 부분에서 GTX A, B, C 부분에 있어서 아직 GTX 호재가 남아있는 이 지역 그리고 7호선 연장 부분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일단 올해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TX 호재와 더불어서 7호선 연장 부분
지금 티 나지 않게 부평구청역이라든가 부평시장에서는 크고 작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들을 합쳐서 새로운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 상가들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의 비교는 나쁘진 않으십니다. 근데 분명한 건 답답하게 되는 좀 보합적인 부분은 아직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송도, 청라, 영종 시장이 조금 더 가라앉게 되면 이쪽으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올해는 좀 보시고 내년을 좀 보시고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신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도 도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3월 18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분석과 불황을 이기는 성공 투자 전략을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3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세미나는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제이스퀘어 호텔 2층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3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요, 02-3153-2600번으로 문의하시면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통해서 전문가가 알려주는 이 부동산 정보들 많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까지 도와주신 정현훈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니까요. 하단 번호로 끝까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